안녕하세요. 24시 더케어 동물의료센터 김예원 원장입니다.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보호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아파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를 보면은 사실 강아지가 갑자기 아픈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약간 몸에서는 안 좋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티를 내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그 신호를 못 본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7살이 넘은 우리 아이에게 꼭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항목들, 진짜 중요한 것만 골라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우리 아이 건강 수명을 몇 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언제부터 노령일까요? 노령견의 기준부터 짚고 갈게요. 보통 소형견은 8살, 중형견은 7살, 대형견은 5살에서 6살 정도부터 노령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견종에 따라 노화 속도가 다른데요. 보통 이제 작은 아이들, 우리가 많이 보는 푸들이나 말티즈 같은 소형견은 비교적 천천히 좀 늙고요. 골든 리트리버나 레브라도 또는 셰퍼드 같은 대형견들은 노화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실제 평균 수명도 좀 다르기도 하죠. 여기서 기억해 주실 건 노령기에 들어선 강아지들의 1년은 사람의 6년 정도, 대략 한 6년에서 7년 정도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년 건강검진은 사람의 6년 정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견은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분기마다 건강검진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먼저 혈액검사. 가장 중요하고 가장 루틴하게 많이 하는 검사죠. 이제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요. CBC라고 부르는 혈구 검사가 있습니다. 이 CBC에서는 빈혈이나 염증, 그리고 감염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혈청화학 검사라고 있는데요. 케미스트리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스크리닝 검사라고 하죠. 간, 신장, 혈당, 단백질, 그리고 전해질까지도 이런 여러 가지 장기의 기능적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장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신장 수치예요. 신장의 수치 중 생화학 검사에서 나오는 수치의 대부분은 75% 이상이 손상되어야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이상하다고 눈치를 채셨거나 또는 혈액 검사를 했을 때는 75% 이상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래서 바이오마커라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신장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SDMA라는 것이 있죠. 이런 것들도 최근에 이제 많이 권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생화학 검사에서 나오는 신장 수치보다 훨씬 빨리 신장 기능이 약 40% 정도만 떨어져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검사, 7살이 넘었으면 췌장 수치도 같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빈변 검사와 소변 검사입니다.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검사도 혈액 검사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혈액 검사에서 신장이 안 좋아졌다, 다른 간이 안 좋아졌다, 염증이 생겼다는 것들을 볼 수는 있지만 소변 검사는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데 혈액 검사랑 반드시 같이 봐야 되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비중이라는 검사도 있고요. 이 단백뇨라는 검사도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비중의 경우는 혈액 수치가 정상이어도 떨어진다라면 신장에서 뭔가 농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기능이 일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단백뇨, 단백질이 신장에서 나왔다라는 것도 신장에서 나오면 안 되는 단백질이 소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의 손상이나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방광염이 있거나 결석이 있거나 하는 것도 소변 검사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분변 검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충을 확인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장내 세균, 그리고 소화의 기능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면은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흡수율도 떨어지게 되고요. 분명히 잘 먹는데 살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흡수율이 떨어지고요. 더불어서 만성 설사나 변비를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변 검사로 찾아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흉부 엑스레이랑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병, 노령견 사망 원인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질병이죠. 특히나 이제 말티즈, 푸들, 시츄, 포메라니언 같은 소형견의 경우는 천판 폐쇄부전이라고 하는 심장병이 유전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10살 넘는 소형견의 75%에서 80%가 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문제는 많이 아시겠지만 초기에는 모른다, 증상이 없다 인 거죠. 당연히 증상이라는 거는 C단계가 넘어서 나타나는 거니까 B1, B2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죠.
호흡이 안 좋아지거나 기침이 이미 시작이 된다면 어느 정도 심장병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 미리 알고 약을 쓰거나 또는 식이 관리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엑스레이로는 심장의 크기나 현재 폐 상태, 기관지 이런 형태의 전반적인 실루엣을 볼 수 있고요. 심장 초음파로는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막의 움직이는 상태 또는 심장에서 혈액이 흘러가는 그런 기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7살이 넘으면 1년에 한 번은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네 번째, 복부 초음파와 엑스레이입니다. 복부 초음파 엑스레이는 말 그대로 배 안에 있는 내부 장기를 보는 검사입니다. 노령견에서 심장 문제 말고도 가장 무서운 저는 종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양 환자들이 너무 많아지기도 했고요. 정말 비장, 간 이런 곳에 많은 종양들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신장이나 부신에까지도 생기기도 하고요. 자, 종양의 가장 큰 문제는 겉으로는 티가 안 난다는 겁니다. 즉, 종양도 증상이 나타날 때가 되면 이미 말기라는 거죠. 제가 많이 말씀드린 얘기도 하는데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분명히 소화가 안 돼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위암 말기래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소화가 좀 안 되는 건데. 말 그대로 종양인 경우, 특히나 암인 경우는 시간이 지나서 말기가 돼야지만 겉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나간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비장종양인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파열돼서 응급으로 오는 경우도 많고요. 대부분의 종양은 이렇게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발견을 하려면 영상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검사에서도 티가 나지 않아요. 제가 봤던 간암 환자인데요. 간암을 진단하고 2주, 4주, 한 달 너무 빠르게 암이 진행이 돼서 거의 2달 정도 되지 않았는데 사망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혈액검사 멀쩡했어요. 혈액검사로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나 영상검사를 통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많이 높여줍니다. 자, 복부 초음파는 단순 종양뿐만이 아니라 담낭의 셀러지, 아이들 많죠? 담낭 점액종, 그리고 방광 결석, 그리고 자궁 축농증 이렇게 혈액검사에서 티가 나지 않는 것들을 영상에서 잡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5번째, 치과검진. 되게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치과검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살 어린 나이죠. 3살 이상인 아이들의 80%가 치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입냄새나 잇몸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빨 안에 치석 그리고 치질질환은 세균을 갖고 있습니다. 호흡할 때 이런 세균이 폐로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폐를 통해서 혈관으로 가고 심한 경우는 심내막염, 심장, 그리고 신장,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심장이라든가 신장이 안 좋아질 수 있고 결국 치아의 관리들이 상당히 중요한 경우들이 많아요. 미국에서도 연구를 했고요. 건강한 아이들의 대부분이 치아가 건강하더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치아 관리만 잘 하셔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빨 관련해서는 육안으로 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치석이 없고 깨끗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치인 그리고 치주에 즉 이빨의 뿌리 쪽에 염증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 엑스레이를 찍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검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당연히 마취에 대한 부담이 됩니다. 저도 마취에 대한 부담이 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마취를 하기 전에 검사를 하게 돼요. 혈액검사든 영상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건강검진처럼 검사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안정성을 먼저 확인하게 되고 마취 모니터링을 하면서 충분히 안전하게 진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당연히 마취를 한다는 건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검사를 받으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거를 꾸준하게 좋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는 안과 검진 그리고 신경계 검사입니다. 많이 놓치는 검사 중에 하나예요. 안과 검사의 경우는 백내장, 녹내장 많이 알고 계시는 질병이죠. 그 이외에도 안구 건조증이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에 의해서 각막이 손상받기도 하고요. 망막의 변성이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강아지가 갑자기 벽에 부딪히거나 좀 뭔가 활동성이 떨어지거나 어두운 곳에서 좀 잘 못 걷는다고 하면 이미 시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것이 백내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안과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안과 질환의 경우는 삶의 질과도 상당히 연관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녹내장의 경우는 발견이 늦으면
실명까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압이라든가 기본적인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신경계 검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스크 이런 것들도 신경계 검사고요. 그거 이외에 인지장애, 즉 뇌 쪽 관련된 검사, 치매를 확인해 보는 것도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다면 밤에 자꾸 짖는 경우 또는 한 곳을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는 경우, 그리고 뭔가를 평상시보다 좀 못 알아보거나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경우, 그리고 화장실을 잘 가렸는데 갑자기 못 가리는 경우, 이런 것들도 사실 인지기능 장애라던가 또는 치매로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겠지만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치매 같은 경우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점차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경검사를 통해서 또는 보호자와의 문진을 통해서 미리 발견할 수 있고 관련된 증상을 조금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신경계 검사, 즉 치매 같은 경우도 미리 알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요약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7살이 넘으면 1년에 한 번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10살이 넘으면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은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이미 만성적인 질환, 심장이든 신장이든 신경계든 아니면 다른 장기에 대한 질환을 진단을 받으셨다면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은 추적검사를 하시고 그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비용이에요. 건강검진 비용이 생각보다 부담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검사를 하게 되니까 한 번에 나가야 되는 비용이 많은 건 맞습니다. 저는 반대로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만에 하나 이 질병을 놓쳐서 좀 더 나중에 알게 된다면 사실 그 치료비는 더 많은 비용을 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돼서 우리 아이가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될 수 있고, 그런 고통을 사실 비교한다라면은 결국에는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아이한테나 보호자분한테도 가장 좋은 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검사들을 사실 한 번에 다 받으려고 하면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드려 볼게요. 먼저 혈액검사랑 소변검사 기본이고요. 그 다음은 초음파입니다. 초음파 중에서 심장이 걱정되시면 심장 초음파와 복부 초음파 이렇게 구별해 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심장 초음파를 해보실 거면 흉부 엑스레이, 복부 초음파를 해보실 거면 복부 엑스레이,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종합검진의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에 비해 8배의 통증을 참습니다. 이게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아프지 않은 건 아닙니다. 단지 표현을 잘 안 할 뿐입니다. 그리고 말도 못 할 뿐이에요. 저희 보호자분들께서 그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거를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덕혜동물의료센터에서는 노령견 종합검진도 진행하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채널 정보란에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오래 건강하게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